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우울장애, 양극성장애 약물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대한우울조울병학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한국형 양극성장애 약물치료 지침서, 한국형 우울장애 약물치료 지침서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우울장애 약물치료 지침서를 보겠습니다. 주요 우울사파의 치료 전략에서 1단계 초기 치료 전략은 우울장애를 3개로 구분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먼저 경도 및 중등도 사파, 정신병적 양상이 동반되지 않는 중증 사파, 정신병적 양상이 동반된 중증 사파로 나누었습니다. 앞서 우울증의 1차 의료에서의 관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초기에 스크리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울한 감정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피곤하거나 불면증이 있으시거나 여기저기 통증이 있으시거나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울증 설문을 잘 하셔가지고 스크린을 한 다음에 우울증 진단을 내리셔야 되고요. 우울증 진단이 내려진 다음에 맨 첫 단계는 자살 시도, 자살 사고가 구체적으로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만약 구체적인 자살 사고, 자살 계획, 자살 시도가 있다면 가능한 빨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거나 바로 입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정신건강의학과 예약을 바로 잡아드리거나 구체적인 자살 시도와 자살 계획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있다면 응급실에라도 전원해서 바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와 함께 중요한 내용은 정신병적 양상이 동반되는지입니다. 정신병적 양상이 동반되는 주요 우울장애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항정신병 약제가 반드시 잘 사용되어야 하고 대부분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가 빨리 필요합니다. 따라서 처음 주요 우울사파, 우울증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봤을 때는 구체적인 자살 시도나 자살 계획이 있는지, 정신병적 양상이 있는지, 그리고 뒤에 말씀드릴 조증사파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양극성 장애 환자 중에 상당수가 우울증으로 처음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를 처음 본 의사가 이 환자가 양극성 장애인지 모르고 항우울제만 처방할 경우에는 조증 상태에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만났을 때는 3가지 질문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살 시도, 자살 계획이 있는가, 정신병적인 양상, 증상이 동반되는가, 그리고 조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기분 부전 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네,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가능한 빨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아주 급한 경우에는 응급실에서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잡아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도 및 중등도 사파인 경우에는 항우울제 단독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차 선택으로는 항우울제 복합치료나 항우울제에다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복합치료가 가능합니다. 정신병적 양상이 동반되지 않은 중증 사파인 경우에는 항우울제 단독치료 또는 항우울제에다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복합치료가 처음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2차 선택으로는 항우울제 복합치료, 항우울제에다가 기분조절제 복합치료,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단독치료도 가능합니다. 정신병적 양상이 동반된 중증사파의 경우에는 항우울제다가 항정신병 약물이 같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단독치료도 가능하고 항우울제다가 기분조절제 복합치료도 가능합니다. 2단계 치료 전략으로는 항우울제 단독 치료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초기 치료에 거의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항우울제에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고됩니다. 또는 항우울제를 교체하거나 다른 항우울제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차 선택으로는 리튬이나 항경련제 또는 부스피론 또는 사이코스티뮬런트, 갑상선 호르몬 등의 강화 약물을 추가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치료에 부분적인 반응만을 보인 경우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추가하거나 다른 항우울제 추가가 가능합니다. 항우울제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병합 치료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2단계 치료 전략으로는 초기 치료에 거의 반응이 없으면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로 교체하거나 항우울제를 추가하거나 항우울제를 교체하거나 할 수 있고, 부분적인 반응만을 보인 경우에는 항우울제를 추가하거나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교체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약이 권고되는지 보겠습니다. 1단계 치료에서 항우울제 선택에서 경도 및 중등도 사파에서 최우선 치료로는 에스시탈로프람이 최우선으로 권고가 됩니다. 에스시탈로프람이 최우선으로 권고되는 제일 큰 이유는 부작용이 적고 여러 가지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SSRI와 동등한 정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진료 지침에서는 에스시탈로프람을 대부분 1차 치료의 최우선 약제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스시탈로프람 외에 다른 1차 약물로는 서트랄린, 데스벤다팍신, 플록세튼, 백나팍신 등이 있습니다. 2차 약물로는 밀라시프란, 부프로피온 등이 있습니다. 정신병적 양상이 동반되지 않는 중증 사파인 경우에도 최우선 치료로는 에스시탈로프람이 역시 권고가 되고 있고 1차 약물로는 데스벤나팍신, 벤나팍신, 서트랄린, 멀타자핀 등이 권고됩니다. 정신병적 양상이 동반된 사파에서는 최우선 치료로 에스시탈로프람, 벤나팍신, 데스벤나팍신, 서트랄린 등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나왔듯이 정신병적 양상이 동반된 사파인 경우에는 항정신병 약물이 꼭 거의 같이 동반 처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고가 됩니다. 1단계 치료에서 항정신병 약물의 선택은 정신병적 양상이 동반되지 않는 사파에서는 아르피프라졸이 일반적으로 권고가 되고 2차 약물로는 퀘티아핀이나 올란자핀이 일반적으로 권고됩니다. 정신병적 양상이 동반된 사파에는 최우선 치료로 아르피프라졸이 권고되고 1차 약제로는 퀘티아핀이나 올란자핀이 권고됩니다. 1단계 치료의 기간을 보면 경도 및 중등도 사파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정 치료 기간이 반응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약 2주에서 4주 정도는 약을 사용해서 약효가 있는지 보게 됩니다. 부분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3주에서 6주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지 보게 됩니다. 중증 우울 사파에서는 반응이 없는 경우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지 보게 됩니다. 부분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3에서 5주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지 보게 됩니다. 정신병적 양상이 동반된 우울 사파에서는 반응이 거의 없다면 2주에서 3주 정도 보게 되고 부분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약 2주에서 5주 정도 항우울제 효과를 보게 됩니다. 항우울제 단독치료 시도의 횟수는 초기 항우울제 단독치료에 충분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첫 번째 항우울제 단독치료를 포함하여 몇 번의 단독치료를 시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경도 중등도 우울 사파에서는 약 2번 정도, 중증 우울 사파에서는 1.4회 정도 단독치료를 시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경도나 중등도 우울 사파에서는 처음 항우울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 약 항우울제를 한 번 더 바꿔보지만은 그래도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이나 다른 계열의 약제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증 우울 사파인 경우에는 항우울제 단독을 한번 했는데 뚜렷한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항우울제 외에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같은 다른 약제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속성 우울 장애와
임상아행에 따른 치료 전략과 항우울제 선택을 보겠습니다. 지속성 우울장애, 기분 저하증의 경우에는 1차 선택으로 항우울제 단독 치료가 일반적으로 권고되고 2차 선택으로 항우울제에다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병합 또는 항우울제 병합, 항우울제 기분 조절제 병합,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단독 치료 등이 가능하고 항우울제에서 최우선으로는 에스시탈로프람이 일반적으로 권고되고 1차 약물로는 데스벤다팍신, 서트랄린, 플록세틴, 벤나팍신, 둘록세틴 등이 권고됩니다. 멜랑콜리아 양상을 보이는 주요 우울장애의 항우울제에서도 역시 에스시탈로프람이 1차 약제고 최우선 약제이고 1차 약물로 데스벤다팍신, 서트랄린, 플록세틴, 둘록세틴 등이 권고됩니다. 비전형적 양상을 동반한 주요 우울장애에서도 에스시탈로프람, 데스벤다팍신, 플록세틴, 서트랄린, 벤나팍신, 둘록세틴 등이 권고됩니다. 계절성 양상을 동반한 주요 우울장애에서도 에스시탈로프람, 서트랄린, 플록세톤, 데스벤다팍신, 둘록세틴 등이 권고됩니다. 혼합형을 동반한 주요 우울장애에서는 1차 선택으로 항우울제다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복합요법이 일반적으로 권고됩니다. 그리고 항우울제다가 기본조절제 병합도 권고가 됩니다. 2차 선택으로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단독 치료나 기본조절제 단독 치료, 항우울제 단독 치료 또는 항우울제 티피칼 안티사이코틱스 병합 치료 등이 권고가 되고 항우울제 1차 약물로는 에스시탈로프람, 플록세틴, 서트랄린, 벤나팍신, 부프로피온, 멀타자핀 등이 권고되고 항정신병 약물 기본조절제 1차 약물로는 아리피프라졸, 케티아핀, 발프로이트, 올란자핀 등이 권고가 됩니다. 불안형을 동반한 주요 우울장애에서 1차의 선택으로는 항우울제 단독 치료와 항우울제에다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복합 치료가 우선적으로 권고가 되고 항우울제의 1차 치료 약물은 에스시탈로프람, 플록세틴, 파록세틴, 서트랄린, 둘록세틴, 벤나팍신 등이 권고가 됩니다. 기본조절제나 항정신병 약물 2차 약물로 주로 권고되는 것은 아리피프라졸, 올란자핀, 퀘티아핀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항우울제 선택은 약물 부작용에 따른 항우울제 선택을 보면 성기능 장애나 졸리움, 체중 증가가 있을 때는 부프로피온을 우선적으로, 수면장애, 오심구토 등에서는 멀타자핀을 우선적으로, 항콜린 부작용에서는 에스시탈로프람을 우선적으로 권고합니다. 약물 안정성을 고려한 항우울제 선택에서는 안전사고와 세로토닌 증후군, 기질성 결합을 고려할 때는 부프로피온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자살 생각에는 멀타자핀을 1차 약물로 권고합니다. 신체질환과 공존하는 우울증에서 항우울제의 선택으로는 당뇨나 갑상선, 간, 신장, 고혈압, 뇌전증, 심혈관 질환, 파킨슨병이 있을 때는 에스시탈로프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부정맥이 있을 때는 서트랄린, 만성 통증이 있을 때는 SNRI인 둘록세틴을 1차 약물로 권고합니다. 파괴적 기본 조절 부전 장애가 있을 때는 2차 선택으로 항우울제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병합 치료가 권고가 되고 항우울제로는 에스시탈로프람과 플록세틴, 기본 조절제는 남성의 경우 1차 약물로 발프로이트가 우선적으로 권고가 되고 항정신병 약물로는 최우선 치료로 아리피프라졸, 아리스페리돈이 권고가 됩니다. 여성에서는 월경전 불쾌감 장애에서 항우울제로 1차 약물은 플록세틴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에스시탈로프람, 서트랄린, 파록세틴, 데스벤다팍신이 권고가 됩니다. 임신 중 경도 및 중등동 사파에서 1차 선택으로는 항우울제 단독 치료가 권고가 됩니다. 정신병적 양상에 동반된 중증 사파에서는 1차 선택으로 항우울제다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병합 치료 또는 전기경련요법이 권고가 됩니다. 노인에서는 경도 및 중등도 우울 사파에서는 최우선 치료로 항우울제 단독 치료가 권고가 되고 정신병적 양상이 없는 중증 사파에서는 1차 선택으로 항우울제 단독 치료 또는 항우울제에다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병합 치료가 권고가 됩니다. 정신병적 양상에 동반된 사파에서 최우선으로는 항우울제에다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병합 치료가 권고가 됩니다. 경도 및 중등동 사파에서 항우울제로는 최우선으로는 에스시탈로프람, 1차로는 서트랄린, 데스벤다팍신, 보티옥세틴, 둘록세틴 등이 권고가 됩니다.
정신병자 양상이 없는 중증사파와 정신병자 양상이 동반된 사파 모두 최우선적으로는 에스시탈로프람이 공고가 되고 1차로는 서트랄린, 데스펜다박신, 돌록세틴, 멀타자핀 등이 공고됩니다. 정신병자 양상이 동반된 중증사파에서는 항정신병 약물이 최우선으로 공고되고 아리피프라졸이 최우선이고 1차 약물로는 퀘티아핀이 공고됩니다. 그와 함께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극성 장애 환자의 적지 않은 분들이 우울 증상이 있을 때 진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 이분이 양극성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항우울제인 SSRI나 SNRI 같은 약제만 주게 된다면 양극성 장애의 매닉 페이즈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극성 장애는 조증, 경조증, 우울사파 및 혼재성 양상, 정신병적 양상, 비정형 양상 등 그 사파의 모습이 매우 다양하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면서 기본 사파의 재활이 작거나 급성 순환형을 보이기도 하며 높은 자살과도 연관이 있는 매우 다양하고 치료가 까다로운 만성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역학조사를 보면 양극성 장애 유병률이 서구권에서는 2~3% 정도인데 국내에서는 드문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 잘 조사해 보니까 국내 유병률도 약 4% 수준으로 서구권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우울 장애가 있는 환자를 만났을 때는 이 환자분이 양극성 장애가 있지는 않는지 꼭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울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조증 상태나 기본 부전 장애, 약간 업된 기분 상태가 있었다면 양극성 장애를 의심해야 되겠습니다. 양극성 장애에서 흔히 사용되는 무드 스테빌라이저로는 리튬과 발프로에이트, 카바마제핀이 있습니다. 조증, 경조증 사파에서 급성 조증의 1단계 치료 전략은 일반적으로는 무드 스테빌라이저에다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복합이 제일 많이 공고가 됩니다. 정신병적 조증에서도 무드 스테빌라이저에다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이 일반적으로 공고가 되고 경조증의 경우에는 무드 스테빌라이저 단독요법이나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단독요법이 공고가 됩니다. 단독 치료 시 선호하는 기본 조절제조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로는 육해성의 경우에는 발프로에이트, 리튬, 올란자핀, 퀘티아핀이고 정신병적 조성의 경우에는 올란자핀, 퀘티아핀, 릴스피리돈, 아리피프라졸이 있습니다. 경조증은 발프로에이트, 퀘티아핀, 리튬, 아리피프라졸, 올란자핀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리튬 혹은 발프로에이트와 병합 치료 시 선호하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은 올란자핀, 퀘티아핀, 아리피프라졸, 릴스피리돈이 있습니다. 우울사파가 있는 경우에는 경도와 중등도의 우울사파에 대한 1차 치료로서 기본 조절대, 라모트리진 또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의 단독 치료가 권고가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양극성 장애 우울사파가 있을 때 항우울제 단독 치료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가 있으면서 우울사파가 있을 때는 항우울제 단독 치료가 아니라 기본 조절제나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조절비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또는 라모트리진과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라모트리진과 기본 조절제 병합 치료도 가능합니다. 정신병자 양상이 없는 심한 우울증인 경우에는 기본 조절비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병합요법이 공고가 되고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심한 우울증인 경우에 최우선 치료로는 기본 조절제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의 병합 치료가 공고가 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쭉 보면 일반적으로 공고되는 약들이 딱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시고 부작용과 부작용 관리에 대해서도 미리 숙지하시면 이런 환자분들에게 약물 치료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꼭 자살 시도, 자살 사고, 자살 계획이 있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것과 정신병적 양상이 동반되는지 확인해야 되겠고 양극성 장애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